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내일 있게 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 발부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발부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윤석열 씨가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대한민국 피의자 중에서 구속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게요. 네. 예. 전 좀 이 지긋지긋한 불법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팀이 밝힌 자료나 증거들이 소위 빼박이잖아요. 너무 네. 많고 뭐 무기 사용 지시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사법부가 영장을 안 한다?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긴 기억을 저는 아무리 더듬어 봐도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상가 돌아다니는 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럼요. 개 데리고 산책한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저는 윤석열 씨의 태도가 너무 좀 실망스럽고 구차해요. 국민 시선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자기 부하들이 지금 자기의 지시에 따라서 내란에 가담해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그 애티튜드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이 저희와의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들이에요. 네. 좀 더 구체화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앞서 JB타임즈에서도 이른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전해드렸는데 네.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특검이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화폰을 그러니까 만약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 기록은 나와도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복구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누군가 진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술술 부른 거죠. 김성훈 전 차장이 그러니까 진술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애초에 악당들한테 의리는 없어요. 조폭들 이런 사람들 의리 없어요. 그래요. 돈 앞에 충실한 거고 권력 앞에 충실한 거지. 저는 뭐 연대고 뭐고 이런 거 없고 오히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네. 뭐 시그널로 뭐라고 지시를 했고 김성훈 차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씨한테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잘 보시면 윤석열 씨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네. 자기 지시에 따라서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 등 돌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차장이 고스란히 배워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되돌려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희구 부속실장이 이제 그 소환 조사된 다음에 나온 이른바 계엄 선포문 그 작성 폐기 일련의 과정도 강희구 실장이 다 순순히 다 진술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김성훈 차장이 지금 술술 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때의 행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진두지휘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당시 제보 받을 때 설마 했거든요. 야, 이 정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야기했을까?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 다 지시한 예, 거잖아요. 제보 받는 순간에도 저는 아닐 거야라고 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야,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어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때 인터뷰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들 6명 참석자 명단까지 제가 다 아는데요. 예. 그 사람들 앞에서 야,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어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제보를 받는 순간 아, 윤석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이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강의구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성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항목은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로 촉발된 내란 사태 수사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다시 한번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실질 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